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스테이크풀 운영자 디노입니다. 6월 중순부터 에이다를 지원하기 시작한 레저는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은 지원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각종 D앱들의 토큰들 중에서 100여 개의 토큰을 레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NFT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암호화폐 네트워크 간의 자산 이동을 지원하는 노마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문빔, 아발란체, 에브모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의 사이드체인 밀코메다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교차 체인 브리징을 제공합니다. 노매드 브릿지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지원되는 암호화폐들 중에서 선택하여 실제 자산을 준비하고 다른 네트워크에 동일한 가치로 발행되는 앞에는 매드가 쓰여 있고 뒤에는 패그된 암호화폐명이 쓰여진 랩트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암호화폐와 동일한 가치로서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보금을 노매드 측에 제공하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자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맡겨진 총 사용자들의 자산들은 한데 보관되게 됩니다. 한 해커가 해당 자금을 우회하여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최초 인출에 성공하자 해커에 의한 복과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준 각종 커뮤니티 구성원들, 심지어는 트윗을 통해서도 노매드 브릿지의 자산 1억 9천만 달러가 4시간 만에 인출이 되었습니다. 되돌려줄 자금은 동이 났지만 다른 네트워크로 자산을 보내서 이자 농사를 하던 사용자들은 본래의 1대1로의 가치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되고 엄청난 손실을 보며 되돌려 받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카르다노의 사이드 체인인 밀코메다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밀코메다에서 노매드의 랩트 토큰이 활성화된 덱스들은 심각한 TVL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카르다노 온체인 덱스 중에서는 밀코메다를 통해 노매드의 토큰을 브리징해서 거래를 가능하게 했던 윙라이더스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 해킹 발발 후 4시간 동안 급격히 TVL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났었던 윙라이더스의 한 운영진이 노매드 측으로부터 받은 펀딩 자산 일부를 급히 팔아버리는 바람에 단기간에 뱅크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800만에 육박했던 윙라이더스의 TVL은 단기간에 2천만 미만까지 급락했으며 거버넌스 토큰인 WRT 또한 40% 넘게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불완전한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의 자산을 브리징하였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앞으로는 카르다노 온체인의 것으로만 투자를 하겠다는 등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는 밀코메다 측의 덱스는 물론이거니와 윙라이더스 또한 노매드와의 브릿지를 비활성화시켰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윙라이더스는 제드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카르다노 온체인 덱스 환경에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시총이 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랩트 토큰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티사에서 발행되는 제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날이 다가오기를 바라봅니다. 스위스의 디지털 은행 시그넘에서 에이다의 스테이킹을 지원합니다. 제도권에서의 암호화폐 스테이킹이고 그것이 에이다였기에 카르다니안들에게 의미가 있는 뉴스 같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중에서 지갑 주소의 개수 랭크로 카르다노가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해당 통계가 나온 8월 3일에는 350만 개가 안 되었는데요. 8월 5일에는 350만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카르다노 네트워크에는 570만 개의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이 다양한 D앱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되고 있고 5일이라는 한 에포크 기간 동안 4,700만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50만 개 지갑 주소 중 117만 개가 전체 유통 중인 에이다의 72% 이상의 물량으로 특정 스테이크풀에 위임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설립자는 한때 카르다노 프로젝트에 대해 성능을 위해서는 개구리를 삼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솔라나 지갑들의 프라이빗 키가 유출되어 정체불명의 지갑으로 상당한 양의 자산이 탈취되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자산 탈취 커맨드를 막기 위해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API를 수행할 수 있는 RPC 노드를 누군가가 디도스 공격하여 다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블록체인 지갑의 프라이빗 키가 탈취된다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 요소가 디도스 공격 당할 수 있을 만큼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대목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최근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종종 아프리카의 암호화폐 도입에 관심을 드러내던 바이낸스의 창립자 자오 창펑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만나 암호화폐 관련된 교육, 투자, 규제, 마지막으로 채택에 대해서 미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의 타겟팅 리전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로 인해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이낸스는 중앙화된 거래소이므로 어떤 양상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2일 찰스 호스킨슨이 2주간의 출장을 마치고 웜서니 콜로라도 브로드캐스팅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바지라드 포크에 대한 짧은 브리핑이었는데요. 하드포크 버전이 한 단계 더 높은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고 핵심 기능 테스트는 완료되었으나 일부 남은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8월 중순에 진행되는 미드먼스 업데이트 때 개발 진행 상황을 더욱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4일은 카탈리스트 펀드 9 스냅샷이 있었던 날입니다. 다양한 안건에 대한 투표는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투표하셔서 꼭 보상 에이다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찰스가 언급했었던 1.35.3 버전이 댐넷 환경에 별도로 배포가 되었고 카르다노 테스트넷에 설치된 1.35.2 버전과는 다르게 테스트가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GitHub의 이슈 타임라인에 가보면 대부분 붉게 물들었었던 항목들이 점차 녹색으로 클리어되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주간 개발 활동 랭킹은 4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최근 카르다노 앰베서더가 되었습니다. 앰베서더가 된 기념으로 트위터,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오픈 카카오톡의 배너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에이다 상금을 건 공모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추후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공지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